상쾌한 아침 온디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한 주 시작인 오늘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원주 지역의 아침 기온 영하 13도였고요. 어제만큼 추운 날씨 보였습니다. 또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 한낮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내일 낮부터 모레까지는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만은 다가오는 수요일 대부분 지역에 또 비나 눈 소식이 있겠고요. 이번 주 후반에 또다시 매선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이번 한 주 내내 정말 한겨울에 이 강추위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횡성 군용기 소음 피해 주민들이 부대 앞에 1인 시위를 벌인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2년째를 맞이해서 또 집회가 열리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그 횡성군 소음 피해 반대 시위 현황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가 내년 3월까지를 겨울철 자연재해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한파에 대응키로 했습니다. 그 내용 준비했고요. 또 원주시 희망복지지원단과 봉사단체들이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집수리 연합봉사를 위해서 손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 봉사 소식도 오늘 또 전해드리도록 하죠. 12월 19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정부가 빠르면 설 연휴 전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대중교통과 복지시설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과 2단계로 나눠서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와 어린이집, 공공기관 등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이르면 내년도 설 연휴 전에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도내 부동산 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도내 주택시장도 전세와 매매에 이어서 월세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에 강원 지역의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뿐만 아니라 월세마저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 매매에 이어서 전세 가격도 급격하게 추락하면서 월세 가격의 상승세가 꺾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원시 관설동에 계획된 고속도로 나들목 설치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 중앙고속도로 관설 하이패스 나들목 실시 설계 주민설명회가 내일 오후에 판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립니다. 이 나들목 설치를 위한 토지 편입 등에 관한 정보를 내일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 관설 하이패스는 지난해 시의 요청에 따라서 한국도로공사가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고 국토교통부가 올해 2월에 고속도로 연결 허가를 승인하면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횡성 군용기 소음 피해 주민들이 부대 앞에 1인 시위를 벌인 지 벌써 2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소음 피해에 따라서 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아직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횡성군 소음대책위원회 박재경 집행위원장 연결해서요. 좀 전반적인 내용 또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1인 시위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1인 시위 현장에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보통 1인 시위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이루어지십니까? 아침 7시 반에 시작해서 9시까지 진행합니다. 제일 추울 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이 공공 관계자들이 출근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좀 제가 앞에 이제 모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소음 측정을 해서 이 피해 보상까지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걸까요? 자, 이 군용기 소음에 관련된 보상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군 비행장, 그다음에 포사격장, 군사시설에서 발생되는 소음원에 대한 보상인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그거는 진행이 되는 건데 행성 지역 같은 경우 원주 행성 지역 같은 경우 8전투 비행단 그 구 내에 그 공중 고개팀 그 블랙이글스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촉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보상하고 이 블랙이글스에 관련된 소음 피해 문제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네. 자, 네. 별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별개에 놓은 그 화두로 가장 또 심각한 것이 예. 이 스모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 전투기 연막 성분 조사를 요구를 했었고 예. 공군이 약속을 했었습니다만은 이게 좀 아직까지도 진척이 없는 건가요? 작년 12월 27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 전임 방기로 공군참모총장이 이쪽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직접 만나서 다른 건 뭐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지만 스모크 성분 조사에 관련돼서는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공감이 되니 조속히 뭐 시행하도록 협조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벌써 1년이 다 돼가잖아요. 네.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만나서 협의하던 그 과정과 속도로 본다면 6월 이전에 모든 게 다 끝났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뭐 된다 안 된다 자꾸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고 예산 문제, 뭐 국방 예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부분 차지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예산 가지고 예산이 뭐 어떠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차이필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예. 11월 1일 날 만나서 의견 접근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주민들이 성부조사 항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고집하지 않겠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그로부터도 벌써 지금 2달여가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예. 사실 공군참모총장이 방문해서 네. 좀 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한 것이 딱 1년이 이제 네. 돼가고 있고요. 네네. 사실 그 정도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늦어도 예. 뭐 한 4, 5개월 정도 내에는 뭔가 결론이 나겠구나라고 한 것이 다들 예상이었는데 네. 뭐 아직 시작도 못한 거네요. 저희들은 이 성분조사를 꼭 시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소음에 대한 것만 그 문제를 삼고 피해를 입고 있는 걸로 관주를 하고 왔었는데, 네. 사실은 이 경유가 상공에서 뿌려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 2020년도 기준으로 13만 리터가 뿌려졌는데, 상공에서 그 비행하는 곳의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그게 섬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섬강이 바로 우리 원주 시민들의 상수원 보호구역이에요. 네. 그래서 그 뿌려진 경유가 그대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흘러들어서 우리 원주 시민들이 음용하고 있는 수돗물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심각한 문제죠.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뭐 성분을 어디까지 조사를 하느냐 그리고 이제 정확한 그 성분 조사를 위한 그 측정 장소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경락고에서 하느냐, 뭐 예, 야외에서 하느냐, 사실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그 의견 접근이 일단 이루어졌다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다 이제 이제 정리를 하면 좀 어떻게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성분 조사를 하는 특정 장소도 우리가 제일 좋은 곳은 이제 차폐가 가능한 그 경락고 안쪽에서 하는 것을 원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 오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불가하다고 했고 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정비고가 만들어지기 전에 옥 외에서 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배리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설치하고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공군 측과 사전에 그거는 협의가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면 저희들은 금방 될 줄 알았었는데 예. 항목이니 뭐 예산이니 하는 문제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어요. 예. 예, 사실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부가 예산이 없어서 조사를 못한다고 하면 좀 구차하다는 건 다른 이제 그렇습니다. 좀 알 것 같습니다만은. 예. 알겠습니다. 뭐 반응의 변화는 없는 겁니까? 네? 군 당국의 어떤 뭐 입장 변화 뭐 그런 건 전혀 없는 군 겁니까 현재? 당국은 뭐 저희들이 얘기하게 되면 금방 된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벌써 1년을 끌어왔고 그다음에 공군 측에서 뭐 대거로 몰려와서 작년 5월달인가 뭐 공군 정책실장이 와서 스타급이죠. 와서 뭐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했던 것들이 명확하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보면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질질 끌면서. 이 희망 고문이 참 사람 지치게 하는 거죠. 네. 저도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현재 그 지역별로 이 소음도 측정을 이제 해서 그 소음도가 이제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제 그 보상이 지급되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이제 6만 원이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 문제는 일단락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네.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또 실제로 적용을 해보니까 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주민들은 사실 1종, 2종, 3종으로 나와서 3만 원, 4만 5천 원, 6만 원으로 지금 피해 보상금을 나누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똑같거든요. 6만 원대의 그 일종 지역의 소음이 그대로 다 느껴지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그렇고요. 그다음에 6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 자체가 예전에 대법원에서 그 소송 판결난 민사소송을 통해서 결정된 그 금액이 10여 년 전 이전의 것이 그대로 준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거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보상 금액이 6만 원, 4만 5천 원, 3만 원이 책정돼 있지만 감액 기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 6만 원, 4만 5천 원, 3만 원 100%다 받는 주민들은 불과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 뭐 상한선은 굉장히 좀 한계가 있는데 네. 뭐 소위 얘기해서 차 떼고 포 떼고 예. 이 할인 이럴 이런 거예요. 폭이 너무 뭐 많군요. 예. 행성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가 뭐 거주지는 원주나 다른 피해지역이 아닌 곳일 수도 있죠. 근데 네. 고스란히 하루 종일 그 소음 피해를 그대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는 실적으로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이분은 해당 사항이 또 없어요. 네. 예, 지급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해결해야 될 것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리고 또 가장 심각한 것이 네. 이 학교 맞습니다. 이 지금 그 소음이 상당한 지역이 이제 학교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7개가 다 몰려 있죠. 예, 예. 7개가 있는데 예. 근데 이 학생들 학교에는 이제 소음 피해가로 인한 이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학교는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우리 주민 1인당 뭐 책정된 그 금액 그 공통적으로 보상받는 것 이외에는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한데 실질적으로 이 그 소음 문제는 기성의 뭐 이미 그 뭐 어른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아이들은 새로운 또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피해를 고스란히 대물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들의 학습권 정서장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근원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뭐 원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보나마나 뻔히 나올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뻔합니다. 이번에 뭐 측정도 하긴 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삼중창, 뭐 창호 교체 이런 걸로 또 갈 가능성이 99.9%라고 보는데요. 예. 예, 아이들이 학교 교실 내에서만 뭐 머물게 됩니까? 운동장에서 뛰어놀기도 해야 되고 심신도 뭐 단련을 해야 되고 하는 건데 그런 근시안적인 대안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 뭐 교육청에서도 좀 이 부분을 함께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좀 관련법의 개정 작업도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은 네. 이 정치권의 어떤 그 의견은 좀 필요하셨는지요? 정치권은 뭐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뭐 국방위원장도 만나고 우리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도 만나고 했는데 뭐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참모총장하고 만남이 성사된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아직까지 근본적인 그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공감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정치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도 그렇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소한 학생들이 네.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네네. 좀 학습권 침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네. 이 부분을 좀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군요. 맞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지난 7일이군요. 네. 1인 시위를 시작한 지 2년째가 되었다고요. 네네. 뭐 기자회견과 함께 또 걸기대회도 이제 열었다고 네.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네네. 어떻게 좀 진행이 되었었습니까? 예, 뭐 2년이 벌써 됐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길게 할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예. 그렇게 돼서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공군 측의 그 지연 전술 시간 끌기 희망 고문을 성투하는 그런 걸기대회를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채로운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원주 지역에도 대책위가 꾸려졌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연합해서 이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예. 이 희망 고문을 몇 년씩 당하면요. 네. 정말 당하는 쪽에서는 처음 영문 모르다가 예, 정말 이제 감정적으로 이게 또 굉장히 서운하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 주민들의 어떤 그런 서운함도 굉장히 네. 클 것 같아요. 주민들은 이제 그러실 수 있죠. 아, 이거 정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그 말 그대로 의지가 꺾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저희들이 결코 끝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른들이야 뭐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피해의 대물림 뻔히 보이는 뭐 현상을 보면서 그대로 저희들은 머물 수가 없는 거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결의를 유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블랙이글스가 해체가 되죠. 해체가 네. 못 된다라고 한다면 주민들에게 특히 아이들에게 이런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제3의 장소를 마련하고 훈련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네. 네. 쉽지 않은 목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향후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들은 이제 뭐 공군 측에 이런 식으로 지연 전술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알려드릴 생각이 없고요. 이렇게 희망 고문은 저희들은 더 이상 응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감내할 수 있는 시간 범위를 벗어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대화는 없고 우리들 방식대로 전국 그 연대 조직과 같이 힘을 맞춰서 다른 방식의 투쟁을 진행해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파 특보가 내려졌고요. 네. 굉장히 날이 춥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건강 유지 좀 조심하셔야겠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네, 횡성군 소음대책위원회 박재경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가 내년 3월까지를 겨울철 자연재해 대책 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한파를 비롯해서 각종 사고에 특별 대응하겠다는 것인데요. 오늘 그 준비 상황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내년 3월까지 원주시가 겨울철 자연재해 대책 기간으로 설정했다고요? 네, 지난주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원주시는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해 대책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대설과 한파로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특별 활동을 펼치는데요. 사고를 대비한 위험지역 예찰 활동과 시민들의 사고에 신속한 대응을 진행합니다. 특히 겨울철 자연재해 사고는 도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도로 결빙이나 계량기 동파 사고가 가장 흔한 사고인데요.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설 한파 TF팀을 운영하고요. 또 눈이 많이 내리면 제설 작업을 실시하고 계량기 동파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출동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상수도 기동 수리반을 24시간 운영하는데요. 계량기 동파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원주시 상수도 부서나 당직실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좀 어떻게 활용이 가능할까요? 네, 우선 노령층과 같은 한파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로당에 한파 쉼터를 설치했습니다. 이 야외에 있다가 추위를 피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파 국민 행동 요령을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강지원 안전총괄 과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시는 원주시 부시장님이 TF팀을 이제 총괄 지휘하고 계시고요. 저희 시청 소관부서 및 유관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이 되겠죠. 총 24개 부서에 46명으로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 문자 전광판 4개소, 그리고 마을 앰프 127개소를 활용한 한파 특보 및 행동 요령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단계동 상가주택에서 계량기 동파 사고가 한 건 발생했는데요. 저희 상수도 기동수리반에서 즉시 출동해서 교체, 수리 조치해 드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겨울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계량기 동파 사고 아니겠습니까? 피해가 또 이제 클 수밖에 없는데 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시민들 좀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네,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수도 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동파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헌옷이나 헌담요, 동파 방지팩으로 수도 계량기를 감싸고 비닐로 또 한 번 감싼 후에 계량기함을 닫고 테이프로 틈을 막아주면 됩니다. 또 수도관이 얼지 않도록 30초가량 종이컵 한 컵이 잠길 정도로 물을 틀어넣는 것도 좋습니다. 또 도로에서도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이 대설특보 시기에는 운전에도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전할 때는 저속으로 주행하고 내비게이션 통해서 상습 결빙 구간을 확인하시면서 운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또 연말 연시 아니겠습니까? 예전보다는 좀 덜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각종 모임이나 또 행사 빈도도 늘 수밖에 없을 것이겠고요. 이럴 때도 좀 주의할 것들이 여럿 있죠. 네, 겨울철 한랭질환 사망자 3명 중 1명이 음주 상태라고 하는데요. 술을 마시면 신체 온도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하고 이는 저체온증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서 추운 시기에 과한 음주는 자제가 필요합니다. 또 고령자는 주변의 관심과 스스로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요즘같이 낮은 기온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또 혈관 수축 사망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만큼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번거롭더라도 모자나 목도리, 장갑을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주시 강지원 안전총괄 과장에게 안전수칙 이어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경우는 평소보다 뭐 자주 충전을 해야 됩니다. 뭐 그러니까 배터리의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전동 킥보드 및 전기 자전거 등 개인 이동 수단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자전거 도로나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경우에 자칫 미끄러움으로 인한 큰 사고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기온이 상승된 후에 이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한파와 폭설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또 시민들이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마지막으로 또 정리해 볼까요? 네, 계량기 동파가 발생하면 상수도 부서나 당직실로 연락하면 바로 출동해서 해결을 돕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에서 빠른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031-0119 시청 재난응급상황실 전화번호인데요. 도움이 필요할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아주 추운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챙길 게 많을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의 봉사단체들이요, 장애인 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서 집수리 연합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좀 어떻게 추진하게 된 것인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함께 참여했죠. 원주시 나눔 봉사단의 서종성 단장 연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장애인 가구의 집수리 봉사를 위해서 여러 단체들이 함께 했다고 하는데 어떤 단체가 함께 했습니까? 이번 장애인 가구 연합봉사를 하였는데요. 예. 민관이 한 5개 단체가 참여해서 예. 연합봉사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5개 단체요? 어디가 참여를 했습니까? 봉사단체 2군데, 우리 원주시 나눔봉사단하고 네. TV사랑봉사회, 그리고 경제인 단체에서 원주 경영자협동조합하고 수백포럼하고 안에서 이제 좀 지원해 준 데는 원주시 희망복지팀, 네. 그리고 원주시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서초면 행정복지센터 네. 이렇게 참여를 해서 예. 연합으로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좀 말씀 들어보니까 5개 단체가 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체에 예. 여기 원주시 나눔봉사단, 예. TV사랑의 경영자협동조합, 수백포럼, 예. 이게 이제 단체고 관원 4군데, 아하. 원주. 예. 그러면 이제 민관이 이제 예. 다 함께 힘을 모았다. 이렇게 이제 예, 이해를 그렇죠. 하겠습니다. 예. 예. 이번에 이런 기관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집수리를 이제 했다는 지 들었습니다. 예. 장애인 가구라고 하는데 예. 어떤 가구였습니까? 그곳은 장양의 이제 영진 4차 아파트인데요. 네. 여기가 좀 복지 사각지대 가구였습니다. 그 가구는 배우자와 또 2명의 자녀가 지적 장애인 가구였고요. 네. 그리고 보일러 배관이 터져서 몇 해 여러 해 동안 사실 방치돼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큰 공사비 부담을 수리 못하고 있는 그런 사각지대 대상자였기 때문에 예. 이번에 선정을 해서 저희가 연합으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보일러가 터져서 보일러는 이제 사용하지 못한다. 이 네. 한겨울에. 네, 그렇죠. 이게 이 사업이 마무리된 게 언제였습니까? 마무리는 저희가 이제 착공은 12월 4일 날 착공을 했고요. 예. 봉사 착공을 했고 마무리는 어제 이제 12월 18일까지 예. 이제 준공 직접 아하. 입주식을 이제 그렇게 진행했어요. 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예. 사실 이제 그 이후 이번 주 내내 이제 한파 경보가 지금 발효돼 있지 않습니까? 예.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몇 해 동안 이렇게 방치가 된 상태에서
또 이번에 아주 또 혹한기였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가서 봉사단체 또 이제 살림을 다시 옮겼다가 다시 또 안에 넣어지는 작업을 하면서 너무 어제는 가슴이 좀 뿌듯하고 뭉클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추운 그런 곳에서 이렇게 계셨었는데 이제 방에 들어가자마자 온기가 도니까 네. 마음이 훈훈해지는 거예요. 예. 전체 비용이 한 1,200만 원 정도가 소요된 겁니까? 네, 그렇죠. 예산이 우리가 1,29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예. 이 정도 금액이면 정말 부담이 가서 정말 이제 필요한 그 수리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그 주거 여건과 또 의식주 문제가 사실 가장 기본적인 그 지원이 필요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또 이제 그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뭐 지자체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지원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어떤 다른 뭐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따로 없는 건가요? 그분이 이제 거기가 자가이고 네. 그 소정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아마 행정적인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예. 그리고 그 공사비 자체가 1,290만 원에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너무 큰 금액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 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몇 년 동안 방치되었고 저희가 이제 사각지대 분들을 이제 찾는 그런 와중에 또 그런 대상자가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좀 많은 이야기를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되었고요. 단장님. 내일 좀 다시 한번 그 연결해서요. 우리 또 나눔 봉사단 좀 소개해 주시고 뭐 실제로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 어떻게 후원을 할 수 있는지 좀 내일 또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그러시죠. 그럼요. 내일 한번 다시 나누시죠. 이게 정말 이 추운 겨울에 정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분들 좀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 내일 또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정리 아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치 나눔 봉사단의 서종성 단장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